네, 안녕하세요. 유니치 영은입니다. 혹시 모쪼록 여러분의 포트 안녕하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의 포트에 이 세 가지 업종이 없다면 아마 안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세 가지 업종은 바로 2차전지 소재주, 메타버스 곱하기 NFT, 마지막으로는 DDR5입니다. 제가 2차전지 소재와 그리고 메타버스 곱하기 NFT는 지난주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보고 오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DR5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 스쳐 지나가는 그 펌프의 추억이 있다면 돈영배 맞습니다. 그 DDR 아니고요. 다른 DDR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먼저 1교시는 포트 구성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포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포트 구성을 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 어떤 철칙을 갖고 하면 좋은지 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 포트에 담긴 업종,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냐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기업을 놓고 10%, 20%, 뭐 25% 이렇게 뭐 담는 그런 형식으로 분산 투자 형식으로 포트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간별로 포트를 나눕니다. 장기, 중장기, 단기, 현금이에요. 그냥 장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5년은 그냥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예치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뜻하고요. 주로 미국 기업들이 많고 또 제가 느끼기에 얘는 진짜 찐이다 하는 기업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거의 40%에서 50%. 근데 매달 적립금을 넣기 때문에 그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바로 중장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이 바로 이 중장기 포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포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변화가 가능해요. 변화할 수 있어. 이 장기는 안 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이 중장기 포트고요. 이 포트도 거의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얘가 너무 수익이 올랐다 하는 애들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이후에 다시 담거나 할 수도 있고, 나는 얘가 일등주인 줄 알고 담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하는 친구들은 빼버리고 다른 친구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 영상 중에 하나에 신문 투자 영상이 있어요. 거기처럼 좀 단기성 호재들, 그리고 단기 안에는 코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언제 잃어도 상관없지 않아 느낌으로 단기로 하고요. 나머지 10%는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100만 원의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무조건 일단 CMA에 넣어요. CMA에 넣어서 40만 원은 장기 주식 사고, 그리고 30만 원은 중장기 주식 사고, 나머지 15만 원은 단기로 사고, 나머지 10만 원은 뭐 현금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간별로 포트를 구성하고요. 이렇게 두면은 의외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모든 10가지 종목을 관리하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장기로 분류한 친구들은 나는 이 기간 동안 얘를 정말 큰일이 아니지 않은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버릴 게 없고, 단기는 빨리 보고 피울 애들 빨리 보내야 될 애기 때문에 빨리 보내고, 약간 이 중장기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트 구성할 때 저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무조건 지켜요.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주식으로 쓰기로 했으면 절대 그 100만 원 이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급하게 몰타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차라리 다른 기업을 손절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서 하지, 절대 내 원금이나 비상금을 끌어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예요. 우선 제가 급하게 막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되게 다급하다는 거고, 다급하다는 거는 이성이 살짝 부족한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이 부족한 판단을 했을 때 열의 아홉은 되게 물렸습니다. 물린 길만 걸었어요. 그런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전 저를 믿지 않고 제가 만든 시스템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중장기를 가르는 기준이 뭐야? 네가 마음에 들면 다 중장기야.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제가 고른 중장기의 기준은 산업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산업 변화의 시작이나 도입기에 들어가는 업종이다. 그럼 저는 중장기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번개탄에 콩고 먹듯이 한 달 만에 되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이유도 원래 내연기관에 차였다가 이제 친환경 차로 가는 그 산업 변화의 2차 전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다가 가상 세계로까지 생활화가 펼쳐지는 이 산업 변화의 시작에 메타버스가 있는 거고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산업의 변화 시대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우선 2차 전지는 입이 닳도록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줄일게요.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는 2차 전지 소재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은 많아지는데 그 소재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아직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앞으로 그 수요에 따라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옥석을 가른다면 무조건 저는 핵심 소재 중에서도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안전한 건 양극재 1, 2등 기업인 뭐 에코프로그램, LNF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난 다른 기업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면 타이거 2차전지 ETF로 투자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죠? 끝이에요. 끝. 두 번째는 바로 메타버스 곱하기 NFT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메타버스로 하면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AR 기술로만 승부하는 그런 기업들. 뭐 얼마 전에 상장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뭐 거의 주가가 근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막 50%, 60% 올라가지고 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네들 한번 재무 한번 살펴보세요.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뉴스라든가 뭐 언론에서 이제 메타버스 조정 줄 때 됐지 하면서 때리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기술로만 뜬 기업들은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곱하기 뭘 바라고 했습니까? NFT. 메타버스가 가진 단점들 있잖아요. 이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을 살짝 블러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NFT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엮여있는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얘는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됩니다. 대체 불가 토큰으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3분기만 10조를 벌어들였어요. 1, 2분기에 비해서 10배가 성장했습니다. 한 분기 사이에 10배가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한다는 기업들 중에서 NFT 기술이 있거나 혹은 NFT를 하는 기업을 투자하거나 M&A 하거나 혹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뭐 인수하고 지분을 가진 그런 기업들, 특히 콘텐츠를 가진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한다? 그럼 얘는 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냐?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제가 DOU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메타버스 ETF 안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서도 NFT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브, BTS로 NFT 앨범 내고요. 또 위버스로 메타버스 전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미르4로 NFT 아이템 열심히 팔아먹고 있죠. 펄어비스 NFT 투자하고 있죠. 뭐 이런 기업들을 있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NFT랑 게임 아이템을 결합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늘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이 많이 되는 그런 게임 기업들보다는 해외 유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실제로 NFT 기술을 사용해서 게임 아이템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 기업들을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게임 화폐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다른 대기업인 몰라도 중견, 중소형 기업은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파서 뭐 코인을 유통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화폐를 같이 저희가 좀 써도 될까요? 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편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화폐를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게 위메이드, 그 밑으로 들어간 게 컴투스입니다. 전 게임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지만 보라라는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될 것 같은 곳이고, 그 외에는 아직 뭐 할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좋게 보고 있어요, 약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서 이거는 메타버스 곱하기 NFT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자 등장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죠. 아직 NFT 오케이 뭐 디지털 보증서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를 법규로 뭐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는 또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 여기서 더 가면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얘는 버블이다 하면서 꺼트릴 수 있겠죠. 이게 NFT가 갖고 있는 지금 단점이에요. 사실 법규가 없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그리고 조정 줄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게 관련된 법이 아직 없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따라 붙었던 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위험한 거 맞죠. 네, 위험한 거 맞고 해킹당하면 끝나는 시장인 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계해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요새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산업으로 엮여서 생활화하려고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은 더 커져나가지 않을까. 이 열풍은 조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버스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다뤘어요. 네, 좋아하나 봐요, 제가. 네, 마지막 업종은 바로 DDR5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랑 엮어가지고 같이 뛰더라고요.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가니까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진짜 얘는 버스를 탄 거죠, 이 DDR5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인텔이 DDR5라는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CPU를 개발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진짜 이 DDR5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하면서 DDR5에 대한 업종에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D램 가격 하락으로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DDR4에서 5로 가는 순간 약간 가격이 뛰어요. 원래 초기 모델이 좀 가격들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온갖 반도체 주들이 지금 살짝씩 조금씩 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다른 반도체들보다도 바로 실제로 이 DDR5와 관련이 있는 이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제일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니까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PCB. 반도체 기판을 하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얘가 똑바로 회로 기판이 잘 돌아가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하고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게 PCB 기판 중에 1등주였던 심택이란 기업이었고 너무 일찍 말해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 하더니만 일찍 일어난 주식은 물렸습니다. 네. 그것도 시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막 얘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놀던 게 갑자기 막 30%, 40%가 오르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친구인데 뭐 잘못 먹었나? 내려올 거지 다 하고 있는데 안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긴가민가해서 봤는데 이거 진짜 이제 DDR5 시대가 열리는 갑다라고 네, 생각이 든 거죠. 심택이나 뭐 테스트 소켓 중에서 뭐 리노공업 이런 게 제일 많이 올랐고 다른 애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워낙 밑에서 반도체가 밑에서 눌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직접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장성에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업종들만 말씀을 드렸고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항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포트 구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MSCI 지수라고 하죠.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지수인데 정말 수많은 해외 자본, 글로벌 펀드사들이 이 지수를 보고 투자의 기준을 삼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뭐 천년만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3개월에 한 번씩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뉴스에서 이번에 크래프톤 들어간다더라, 어머 이번에 쟤 나갔다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밸런싱 시기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세계 거대 자본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투자를 좀 뒤지겨 보는데 우리 같은 소자본? 우리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